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흔히 하는 말로 안 들켜서 그렇지 불륜이 바퀴벌레 숫자보다 더 많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웃었습니다. 설마 그렇겠어. 말도 잘 지어낸다 이러면서요. 그때는 제 얘기가 될지 몰랐거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정작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연애 5년에 결혼생활 10년까지 남편하고 함께한 세월만 장장 15년입니다. 한때는 저희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어느 때는 원수 같기도 했습니다만 남편은 제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하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눈 감아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난 곳이 불륜 카페라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작정하고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그 인터넷 카페를 찾아 들어간 것도 너무 역겹고요. 오로지 그 짓을 하기 위해 유부남, 유부녀를 인증한 뒤 사냥하듯 상대를 찾고 선을 넘은 것도 생각할수록 혐오스럽기만 합니다. 호기심에 한번 가봤다가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제 앞에선 세상 다정한 남편인 것처럼 굴어놓고선 뒤에선 몰래 불륜 카페에 출입했던 남편, 그것만 생각하면 더러워서 진저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불륜 카페에서 쓰는 은어라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집밥만 먹으면 질리니까 오늘 외식할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저도 남편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몰랐을 테지만 여기서 외식은 그냥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집밥은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말하고요. 외식은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불륜은 가볍게 아무 죄책감 없이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외식 같은 거였던 거죠. 저는 진리는 집밥인 거고요. 기가 찹니다 진짜. 한술 더 떠서 문제의 카페에서는 오늘 외식 되는 사람 이라고 공공연하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밥 혼자 먹기 싫어서 친구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 시간만 맞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다니요. 아내도 남편도 아이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죠. 과연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 제 머리로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소주 한 병 들이키고 이 글을 씁니다. 이것들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어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 저랑 같이 욕 좀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요? 남편하고 저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남편과 저는 재수학원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울하기만 했던 그 시절 그나마 그가 있어서 웃을 수 있었어요. 가장 젊은 날,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를 함께 보낸 우리는 그저 서로가 좋아 싸우지도 않고 예쁘게 만났습니다. 재수할 때 연애하면 무조건 망한다고들 하지만 다음 해 우리는 나란히 대입에 성공했습니다. 한결같이 저만 바라봐주고 시시콜콜 일상 코드도 잘 맞고 해서 이 남자와 무려 5년을 연애했고요. 첫 연애라 비교 상대가 없기도 했지만 이렇게 남들도 결혼하는 거겠지 싶더라고요. 평생을 친구처럼 잘 지낼 자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서로 직장을 구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이에 토끼 같은 아들, 딸 낳아서 하루가 다르게 크는 거 보는 낙으로 살았죠. 물론 중간에 고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사업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중간중간 경제적인 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모은 돈이 없다 뿐이지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에 남편은 늘 미안해하기는 했어요. 그때도 저는 항상 했던 말이 돈은 상관없어. 당신이 늘 최선만 다하면 돼. 돈은 언젠가 들어오겠지였습니다. 혹시나 남편 기죽을까봐 바가지도 안 긁었고요. 늘 다독이며 살아왔을 정도로 돈 말고는 문제없이 나름 괜찮은 남자라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컴퓨터를 켜놓고 잠이 들었더라고요. 컴퓨터를 끄려다 보니 카톡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는데요.
대화 상대는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남편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인이 남편한테 자기도 애인 갖고 싶다고 하면서 아직 카페 하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인터넷 카페를 말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카페인가 싶었죠. 한동안 카페를 못 갔더니 뉴페이스가 많이 들어왔더라. 몸매 좋은 여자들도 많이 보이던데. 아참, 상민이랑 희연이랑 둘이 죽고 못 산다며? 왜 나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넌 잘 만나냐? 그냥 똑같죠 뭐. 현숙이랑? 네 그렇죠 뭐. 그래, 잘 만나라. 네. 이런 대화였습니다. 도대체 몸매 좋은 여자들이 많다는 그 카페는 무슨 카페이며 남편이 만난다는 현숙이는 누구일까?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카페와 여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몇 년치 카톡을 다 뒤졌습니다. 보아하니 중간중간 카페에서 모임도 했나 보더라고요. 지난번 모임에서 여자애들이 다 네 얘기만 하더라. 너 괜찮다고 잘생겼다고 말이야. 부럽다, 진짜. 형님도 참 저 좋게 봐주는 사람은 미진이 누나랑 수진이 누나밖에 없는데요. 그 두 사람이 여기 카페 여왕이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서 넌 좋겠다. 근데 너 현숙이랑 아직도 만나니? 헤어졌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래서 너를 노리는 여자들 많더라. 누가 그래요? 현숙이 누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직 잘 만나고 있어요. 누가 또 그러면 잘 만나고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인기 비결이 도대체 뭐니? 왜 여기 여자들이 다 너만 좋아하냐고? 무슨 날마다 꽃다발 보내고 지극정성인 거냐? 꽃을 어떻게 보내요?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요. 그래서 생일날에도 꽃 못 보냈어요. 남편이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다 40대일 텐데요. 누나들하고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저는 꽃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누나한테 꽃을 못 보내서 안달이었다니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혈압이 오르더군요. 어느 날인가는 그 지인이 더블 데이트도 제안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들이는 여자가 있다나요. 무슨 사춘기 소년들도 아니고 나쁜 짓은 같이 해야 제맛인가요? 어쨌든 주말에 같이 회 먹으러 가자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유부남이 맞고 그 누나들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낮에 버젓이 데이트를 하다니요? 그것도 쌍쌍으로요? 남편이 핑계를 댄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주말에 외출하려면 와이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대화가 끝나더군요. 6개월 전쯤이던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후 전화 통화를 한 건지 어떤 건지 얘기는 더 없었습니다. 4명이서 단톡방을 만들었다가 없앴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제일 처음 본 건 여기까지였어요. 도대체 무슨 카페인지 더 알아내고 싶었지만 단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의 모든 대화창을 다 열어볼 수도 없고요. 현숙이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찾아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친구 목록에도 분명히 현숙이는 안 보이던데 이름을 다르게 저장했거나 분명히 남편이 지운 거겠죠.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데 저는 잠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그러다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남편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문자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창 한글을 깨치고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읽던 딸아이가 그만 그걸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때려치우자. 죽어버릴 거야. 엄마. 아빠 문자 왔는데 죽어버린대. 죽어버릴 거야 했어.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 근데 죽는다고 해? 응. 무슨 여자 이름이었어. 혜리야. 아빠 문자 보지 마. 오해를 살 내용이다 보니 남편은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일 때문에 좀 크게 다퉈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요. 사람 자체가 스스럼 없는 스타일이라 문자를 극단적으로 보낸 것일 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의심스러우면 남편이랑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까지 하기에 그냥 믿고 넘겼는데요. 혹시 그 사람이 현숙이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남자들 무리에 휩쓸려서 같이 어울리고 술 마시는 것뿐일 거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편이라 남편이 거의 매일 데리러 왔고 주말에는 거의 집에서 함께 있었기에 바람 피울 시간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술을 즐겨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거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24시간 남편 옆에 있는 게 아니니 제 눈을 피해서 바람 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내내 찜찜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고 가기에는 영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또 컴퓨터를 켜놓고 자더라고요. 작심하고 남편 카페 목록을 뒤졌습니다. 무슨 카페에 그렇게도 가입을 많이 해놨는지요. 성인, 섹시, 유부남, 유부녀, 19금 이런 키워드가 많더라고요. 순간 내가 알던 내 남편 맞나 했어요. 이런 거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느 카페인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차례대로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설마 했더니 말로만 듣던 불륜 카페에 여러 개 가입했더라고요. 자기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대문에 금지된 사랑이라고 크게 써붙여 놓은 곳도 있고요. 기가 찼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아하니 서로 유부녀, 유부남인 걸 당당하게 오픈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만나는 카페를 표방하더라고요. 심지어 유부녀, 유부남인 걸 인증하기 위해 결혼 사진은 물론이고 아이들 사진까지 올리는 걸 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불륜 카페 글을 몇 개 봤는데 가관이었습니다. 불륜 상대방의 집착에 대한 고민부터 아이가 눈치챘다는 고민, 임신으로 인한 고민까지 창피한 줄 모르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곳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슨 성관계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시기를 보니 어떤 곳은 2년 이상 된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믿고 돈 못 벌어도 괜찮다고 기 안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쓴 글은 없더라고요. 현숙이라는 사람도 못 찾았고요. 일단 카페 목록, 가입 시기 등은 따로 사진을 찍어두었고요.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증거도 못 잡았고 계속 의심만 하기도 힘들고 해서 바로 물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도 15년을 알아온 사람인데 제가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면 진실을 말해줄 거란 신락 같은 믿음 정도는 있었거든요. 작심하고 주말에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연히 밤에 컴퓨터 끄려다 봤는데 당신 무슨 카페 가입해서 혹시 누나들 만나고 다녀? 내가 무슨 누나들을 만나고 다녀? 민호 형 때문에 억지로 가입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 형 때문에 억지로 카페에 가입을 왜 해? 형이 외롭다고 혼자 가기 뻘쭘하다고 해서 나도 거기 가서 사람들 좀 사귀고 겸사겸사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어. 아니 근데 왜 남의 카톡을 들여다보냐. 아무리 부부여도 지킬 건 지켜야지. 그래 카톡을 본 건 내가 잘못한 건데 하필이면 현숙이랑 아직도 만나니 그런 문자가 보이니까 내가 너무 놀라잖아 안 그래? 그거 다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니네 둘이 잘 어울린다. 사귀어라 하면서 그냥 그 카페 사람들끼리 그렇게 장난치며 노는 것뿐이야. 그리고 민호 형하고는 오랜만에 얘기하다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둘러대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대답한 것뿐이라고? 남자들끼리는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야. 형이 너 인기 많아서 부럽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진지하게 할 수도 없잖아. 진짜 그게 다야?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안 잤어? 당신 믿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자는 것만이 바람이 아니야. 아내 두고 다른 여자한테 호감을 갖는 것 자체가 바람이야. 난 솔직히 당신이 불륜 카페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랐다고. 당신은 별거 가지고 다 놀란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터넷 카페일 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탈퇴할게. 이제 안 간다고.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굴더군요. 자기만 별게 아니면 그게 별게 아닌 게 되나요? 어쨌든 저 보는 앞에서 카페 탈퇴하는 신용은 했습니다. 탈퇴한다고 그 카페에 다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필요한 전화번호도 다 있을 텐데 쉬하는구나 싶었지만 두고 봤습니다. 사실 그쯤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지 순간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증거만 있었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정황만 있으니 마냥 의심만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더 오바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 들키는 날에는 바로 이혼이다. 나는 안 참는다. 그러고 집을 나왔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릴까 싶었는데 대화 후에 오히려 더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과연 남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있을까?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했다면 받아들이기 더 쉬웠을까요? 아니라고만 하니 그 말을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친한 언니한테 남편 일을 상담했는데요. 그 언니가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면서 덮을 거면 빨리 덮는 게 상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남편이 더럽고 역겹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혼 생각은 안 했어요.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자신 없었고요.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지만 일단 덮고 가기로 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요. 비록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도저히 남편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빌미를 제공한 남편도 좀 꽁했고요. 서로 냉랭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퇴근길에 저를 태우러 오기로 했던 남편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했습니다. 만원 버스에 치여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연락도 안 되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작정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난 건지 오만 생각이 다 들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구 씨 아내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최연숙 씨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되게 남편하고 심상치 않은 사이인 걸 제가 알게 돼서요. 강민구 씨 부인께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심상치 않은 사이라니요?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봤어요. 사랑해, 어쩌고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난지는 아세요?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금지된 사랑 카페예요. 금사 카페. 둘이 모텔 들락거리는 현장만 못 잡았지. 무조건 바람 피운 거예요. 드디어 올게 왔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해놓고선 그 여자를 만났고 그 남편한테 꼬리가 밟힌 거였습니다. 문제의 현숙이 누나도 맞았고 불륜 카페도 맞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당시에는 간신히 대답만 했지만 나중에 상황을 정리해보니 전화하신 분도 자기 아내가 이상한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다는 걸 알아냈고 저보다 먼저 노골적인 문자도 찾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까지는 못 찾아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잤든 안 잤든 바람을 피운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제정신으로는 저를 대할 자신이 없었는지 12시가 넘어서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 남편한테 전화 왔었어. 여보 너무 미안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고 친한 누나일 뿐인데 자꾸 만나자고 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 말하려고 만났는데 그 남편이 오해하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거야.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고? 친한 누나일 뿐인데 그만 만나자는 건 또 뭐야? 무슨 남녀 사이에나 할 법한 말을 하면서. 그 남편도 뭔가 심증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전화했겠지. 100% 확신하면서 둘이 불륜이라고 막 그러던데. 진짜야. 이제 다시는 그 누나 만날 일 없어. 혹시 그 남편이 또 전화 오면 당신이 나는 남편을 믿는다. 얘기 들어보니 그런 사이 아니라고 하더라. 잘 좀 말해줘. 제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더러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나는 당신 말 더 이상 못 믿겠어. 술 깨고 다시 얘기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펄쩍 뛰더니 이제는 그 남편한테 들켰으니 잘 좀 말해달라니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뻔뻔한 것도 유분수죠.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남편한테 실망했습니다. 누굴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나요? 다음날 남편한테 그 여자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의외로 순순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니 행여라도 막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은근히 부하가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좋게 말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만나서 머리채라도 뜯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알아서 난리니
굳이 저까지 보태지 않아도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제가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은 남편이고 실망을 준 것 또한 남편이었으니 저는 남편만 잡으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오전 내내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문자를 보냈던 이유는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고요. 거기에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 정도는 확실히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구절절 문자를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참고 있는지도 말했고요. 우리 집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집 아이들을 봐서라도 다시는 만나지 말아달라 부탁도 했습니다. 어제 남편분한테 전화도 받았는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제가 받은 대답은 많은 문자에 비해 턱없이 짧은 5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이 딱 5글자요. 그 어떤 설명도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가 끝이라니 허무했습니다. 최소한 다짐이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더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후로는 아예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나 혼자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괜히 나만 바보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 여자 남편분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으셨나 봐요. 자기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시는데 그분 마음을 너무 잘 알겠기에 모질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남편 불륜에 대한 심증은 있었지만 같이 맞장구를 칠 수는 없었습니다. 속이야 상하시겠지만 어쩌겠냐고 애들도 있는데 저희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고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여자까지 자기 남편이 저한테 연락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저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정 연락할 거면 그 여자랑 만나던지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그 남편과 제가 생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건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어이도 없었고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상상과 추측만 반복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4명이 같이 만나자고요. 그 여자 남편분도 오죽 답답하셨는지 그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퇴근길에 남편을 만나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그 남편도 나도 하루하루가 지옥이니 그저 아니라고 피할 일만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당신 말대로 두 사람이 떳떳한 관계면 4명이 같이 만나서 다 털어내자고도 했습니다. 오해했던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는 게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도리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두 사람이 떳떳한 관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제발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더니 제가 설사 불륜이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던 것 때문이었을까요?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 같이 만났습니다. 정말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계속 이어졌는데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그 여자 남편이었습니다. 꽤 흥분한 상태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무슨 관계냐?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냐? 내가 혼자 오해하는 거냐? 묻는데 역시나 두 사람은 완강하게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사전에 말을 맞춘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진실은 밝히지 못하고 카페 영업시간이 끝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건 뭔가 있다는 방증 같아서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저를 이런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없다고 제가 못 살 것도 아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 여자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순간 제 문자에 답도 안 하던 그 여자 맞나 싶었지만 또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있고 그 댁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만남이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다시는 미안할 일 만들지 말아주세요. 진짜 그런 사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좀 오버한 건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니까요. 저도 속는 셈 치고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갑니다만 다음에 또 그러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럴 일 없어요. 진짜예요.
더 세게 말할 걸 그랬나 나중에 후회가 좀 되기는 했는데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데 거기서 얼굴 붉히는 게 상스러운 것 같기도 해서요. 체면이고 뭐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상스럽게 대응해 줬어야 했는데 솔직히 서로 얼굴도 봤으니 정신 차리겠지 싶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앞으로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그 얘기만 했습니다. 해집으면 해집을수록 아픈 건 저였으니까요. 더 이상 후벼파지 않고 상처가 아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말아 달라고 남편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하소연도 했다가 애원도 했다가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구차하게 느껴질 일인가 싶었습니다만 금방 딱지가 생길 테고 새살이 올라오고 금세 딱지가 떨어지면 언제 다쳤었는지도 모르게 흉터 없이 나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양심은 남아있었는지 남편도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그나마 조금은 안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2주가 흘렀을 때였어요. 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에 월차를 내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약을 먹고 설핏 잠이 들었죠. 근데 남편이 저를 깨우더군요. 그리고선 한다는 얘기가 그 여자를 또 만났답니다. 게다가 모텔을 갔는데 그걸 그 여자 남편한테 들켰다나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텔을 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었어요. 저를 바꾸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데다 약기운에 취한 저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도대체 언제 만난 거지?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였어요. 제가 아픈 걸 알았던 남편이 거의 시간마다 문자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모텔에 같이 있으면서 저한테 보낸 문자를 같이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살았지만 저 혼자 바보 천치 등신이었던 겁니다. 나만 참으면 한 번 눈 감아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무 일 없던 듯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더 이상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부터 조져야 했어요. 약기운 때문에 어질어질했지만 미친 여자처럼 날뛰었습니다. 따귀도 때리고 머리채도 잡아 흔들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남편은 다 맞고 있더라고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씩씩거리다 그 여자한테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공손하게 말씀드렸나 봐요. 저한테 먼저 약속하시고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분명히 다음에는 안 참는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망신시킬 거예요. 상간녀 소송도 할 거고요. 평생 불륜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남편분께도 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한 거였는데 두 사람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다고요. 그 남편분도 우시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보란듯이 또 저를 배신한 남편하고는 1분 1초도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을 나가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좀 매달리더니 제가 하도 완강하니까 금방 포기하고 어깨를 한껏 늘어뜨리며 나가더라고요. 집 무덤 지가 파놓고선 어쩌라는 건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이혼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발기발기 찢어서 개망신을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진 것도 모두 빼앗아서 거짓골을 못 면하게 하고 싶었고요. 어차피 남편하고는 나눠 가질 재산이랄 것도 없었지만 집, 차 다 두고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못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요. 일단은 만나게 하겠지만 성인이 되면 엄마 아빠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사실대로 말해주려고요. 평생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존중 이런 건 받지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미 협의 이혼 진행 중이고요. 숙려기간 몇 주 남은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남편은 충분히 괴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상간녀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니 소송을 해도 대략 1,2천 정도 판결이 대부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소송만으로는 제 삶이 너무 억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판결문을 받아서 잊을만 하면 보내려고요. 그래서 수십 년 남은 인생 늘 마음 졸이며 살게 할 겁니다. 직장에 월급 가압류를 해서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륜을 저지른 것도 다 알릴 거고요. 직장을 옮기면 또 알릴 겁니다.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가게 손님들한테도 뿌릴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애들 학교, 학부모 모임, 이사 다니는 족족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평생 주운 글씨처럼 따라다니게 할 겁니다.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앞으로 1분 1초도 절대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지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려줄 겁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존경을 잃는다는 것만큼 큰 공포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되면 상대 측에 알리겠다고 협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평생 원망 듣게 할 겁니다. 일단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복수가 더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느낀 충격, 분노, 절망, 후회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 때까지 저들도 똑같이 느끼게 할 겁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불륜 카페 들락거리는 유부남, 유부녀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 거 인증하고 안전하게 만난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어쩌다 기분 전환으로 하는 외식이 아닙니다. 중대한 죄예요. 믿음을 저버린 천벌을 받을 죄입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 아내, 남편 그리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양심적으로 사세요. 안전한 불륜 따위는 없습니다. 쾌락과 가족을 바꾸지 마세요.